안녕하세요. 2026년 5월 31일자 스톡 차트 애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마이크론, AMD, 브로드컴, 메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론이랑 AMD가 들어가는 바람에 이제 7개에서 9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일단 해보기로 하고, 나머지 메타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차피 지금 테슬라는 빼놓고 있는 상황이니까, 지금 테슬라가 브로드컴이랑 메타 위에 있긴 한데, 뭐 테슬라를 제가 왜 빼고 안 하는지는 이미 다 아시는 분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 두 종목을 아직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지도 않았어요. 처음 그리는 것부터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 먼저 보시죠. 엔비디아 차트고요. 네, 뭐 엔비디아 차트 잘 보시면 일단 여기에서 0부터 1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만들어가지고 여기 61.8 여기에서 다시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이걸 그렸는데 지난주 금요일날 50% 라인까지 0.5 라인까지 온 다음에 끝났죠. 그리고 나서 그럼 여기서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할 것인지 기대를 했는데 얘를 뭐 305 정도까지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50%도 뚫리고 38.2% 이게 이제 61.8%랑 미러죠. 38.2% 라인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는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릴정 없었고 화수목금인데 화요일에 212.19 전고점 여기까지 나와서 지지를 받았고 그리고 나서 수요일에 더 밀렸다가 그래도 212.19 라인을 지켰는데 갭 하락해서 시작을 해서 이 0.5% 라인에서 저항을 받고 내려왔죠. 그래서 지금 그려놓은 2레벨 그리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으로 만들어진 이 트렌드 라인 사실 얘를 그냥 숨긴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패러렐 채널이 사실 이제 뭐 의미가 없어졌죠. 그래서 얘는 그냥 지우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우고 여기서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212.19 레벨 그리고 여기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 요 세 개가 작동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뭐 여기서 지지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긴 해도 뭐 이게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다음 주 월요일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이렇게 와서 얘를 따라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때 그려줘도 돼요.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얘를 그리는 게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직접 그리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하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운 트렌드 라인이 그려지는 게 맞죠. 다운 트렌드 라인을 자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서 저항을 받았다라고 해도 되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이중 저항이 되겠죠. 그것도 되지만 사실은 얘보다는 이렇게 그리는 걸 저는 선호합니다. 얘 니들이 너무 길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따라오고 이렇게 하다가 얘가 브레이킹이 돼서 지금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금요일장이 시작을 여기서 비슷한 레벨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군요. 갭 상승에서 시작했군요. 갭 상승에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드디어 브레이킹이 되면서 꺾이는구나 했는데 이 상승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아버려서 지금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에 갇혀버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요.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요 다운 트렌드 라인을 따라서 지지받고 하면서 이렇게 따라서 내려가는 경우들도 있는데, 지금 경우는 그거랑 좀 달라 보이고, 일단은 212.19에서 지지받고 38.2%의 210.71 이 레벨에서도 지지받은 걸로 봐야 됩니다. 걸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엔비디아는 한 2주간에 걸친 다운 트렌드가 일단 좀 다운 트렌드 자체가 조금 약해져서 횡보 내지는 다시 반등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을 좀 보실 수도 있겠구나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빨랑빨랑 할게요. 9개 해야 되니까. 자, 다음은 뭐였죠? 잠시만요. 다음은 애플이네요. 애플 되게 강했어요. 네, 그래서 알파벳을 2주 전에 그 QQQ에 있는 비중에서 애플이 엔비디아에서 두 번째로 다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알파벳은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고 그 정체된 느낌이 있는데, 애플은 잘 나가고 있습니다. 뭐 펀더멘탈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직접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능하면 저는 테크 쪽 이야기를 중요한 거 아니면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서 이렇게 따라 올라가는 것 때문에 여기서 밑에서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그려줬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신 것처럼 뭐 이런 상황이면은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따라서 이렇게 올라간다는 게 하나나 두 개 정도 된다 그러면, 아, 이게 이 트렌드 라인 따라서 올라가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려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기울기가 더 가파르게 올라가다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서 드디어 또 트렌드 라인을 만났을 때 지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전에 그렸던 여기에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이 저항선으로 있는데 거기에 닿지 않은 상태로 금요일에 도지를 만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올라갈 때도 한 번씩 그 음봉이 하나씩 있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밀려서 여기 300 넘을 때도 이제 트라이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지난주 수요일에 틀렸었고, 그 다음에 금요일에 여기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 화, 수, 목, 금에도 조금씩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죠. 이게 상승인가 아니면 그 횡보로 전환하는 건가를 보실 때 이 위를 보시면, 사람이 이렇게 이런 차트를 보다 보면 위를 보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게 진짜로 상승 중인가, 아직도 상승 중인가를 보시려면 이 저점을 봐야 돼요. 저점이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는지. 그런데 저점이 화, 수, 목 계속 올랐고, 이제 금요일엔 좀 낮아서 이렇게 진정한 이제 횡보로 가는 과정에서 도지를 만들었죠. 도지는 DOJ야 일본 말인데 외국에서, 그 서양에서도 씁니다. 도지라는 표현을. 그래서 그 도지를 만들었을 때, 이 도지를 만들면 이제 그 트렌드가 바뀐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려왔는데 여기 도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아, 방향이 바꾸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도지인데도 방향이 안 바뀌고 계속 밀려가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양봉 도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음봉으로 바뀌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닌 거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굉장히 얇은 보디를 가진, 몸통을 가진 도지가 나왔어요, 일단. 하지만 이게 과연 내려가는 신호냐? 아직은 알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이 트렌드 라인이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얘가 도지를 만들면서, 아,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났으니까 얘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겠구나 라고 할 텐데, 지금 그게 아니죠. 걸쳐 있죠. 이렇게. 여기로 합니다. 걸쳐 있죠. 걸쳐 있으니까 얘는 다시 여기서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뭐가 있다? 로아이 레퍼런스라는 레퍼런스 라인이 하나 더 있어서 여기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여기서 이렇게 트렌드 라인 그려서 뭐 할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고. 네.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상 고점 만들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을 했으면 이제 조금 진정될 분위기가 나타날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이 정도 레퍼런스 라인에서 한번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애플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알파벳이죠. 알파벳 요새 핫하죠. 핫하지만 너무 핫했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받는 분위기인데, 뭐 조정이라고 해봤자 이게 반락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레인지에서 사이드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여기를 지금 지지선으로 하는 게 맞냐라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전주에 여기 밑에 있는데 이거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뭐 다시 올라가나 보다 했는데, 지금 이 핑크색보다는 이 레벨이 더 눈에 띄잖아요. 이 레벨이라는 거는 결국 얘인데, 여기서 되는 건데, 이 핑크색 레벨에서 새로 레벨을 만들어야 되는. 왜냐면 이게 지금 이 고점이 전 고점이긴 했지만 이 다음의 움직임으로 봐서 큰 대표성이 없어졌다라고 보면은 얘는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 중에 하나의 것으로 보고, 여기를 지지선으로 한 이 레인지가 수정된 새로운 레인지로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에 이렇게 큰 음봉을 상대적으로 큰 음봉을 만들면서 밀려 내려왔지만 아직도 걸쳐 있어서 얘를 하락 전환으로 보기에는 아직 좀 문제가 있다. 뭐 아직 좀 어렵다. 네, 하락 전환으로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1레벨이나 2레벨은 무슨 의미를 가졌다고 보기엔 되게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그 다음 주에 푹푹 떨어지기 시작하면 여기에는 지지 저항 레벨이 없죠. 그래서 그러면 365.82까지. 그런데 또 얘도 갭 상승한 상황에서의 저점이기 때문에 어떤 큰 의미를 두기는 사실 어렵고, 그래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트렌드 라인인 여기나 뭐 월요일에 그렇게 하락할 일은 없지만 이렇게 서서히 하락을 한다고 해도 이 레벨보다는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가 이렇게 여기 와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기보다는 여기, 그 다음에 이쯤까지 뻗친다면, 이런 기울기로 여기까지 온다면 이 파란색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초록색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일단 얘가 그건 뚫렸을 때이고, 일단 382.77이 뚫리지 않고 이 레인지에서 이렇게 횡보를 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레인지의 하한선을 수정을 한 거고, 수정을 한 게 더 정확한 하한선의 느낌이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파벳은 오히려 횡보의 초반부가 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는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알파벳은. 네.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네요. 마이크로소프트 어디 있냐? 여기 있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하락하는 분위기였죠. 다 지난주 여기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도 받았고, 이건 지금 이 두 개로 만들어진 트렌드 라인이죠. 그런데 여기서도 지지받았고, 여기 411.61 이중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갔고, 이제 여기서 도지 만들면서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월요일 수장이었고, 화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걸치면서 도지를 또 만들었죠. 도지 만들었고, 세 번째 수요일에도 411.61에 걸치면서 여기서 지지를 받는 그런 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당연히 양봉이니까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목요일, 금요일 푹푹 치고 올라갔죠. 뭐 이건 펀더멘탈적으로 오른 거라고 볼 수 없죠. 그러면 당연히 펀더멘탈 볼 수밖에 없고, 펀더멘탈 보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와는 다르게 새로운 자기네 인하우스 AI를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뭐 계획을 발표한 게 아니라 이미 그런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어서 지금 뭐 좀 상당히 진척되어 있는 상황에서 발표를 한 거라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냥 있는 게 아니었네 라는 느낌. 그리고 향후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기업들과의 콜라보레이션 뭐 이런 것들까지 막 한꺼번에 쏟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지고 이럴 때 내지 왜 지금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거나 여기에서 그런 식으로 큰 그 상승을 보여줬고, 그리고 그러한 펀더멘탈이 업계에서 더 잘 받아들여진다면 더 오르겠죠. 뭐 이것만으로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리고 15분봉 보시면 이게 지금 니들이 없이 그냥 쭉쭉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오프닝에서 오르고 조금 이제 중간에 오전장에서 오르다가 오후에 조금 이 뭐라 그러죠? 이제 이익 실현, 수익 실현하는 정도의 레벨로 가다가 장 막판에 또 툭 치고 올라가는 이런 분위기면 뭐 당연히 이런 분위기면 당연히 월요일에도 굉장히 큰 갭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기는 제가 이제 갭 상승을 하면은 그룹 다 나누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갭 하락하면 여기가 새로운 그룹이고 얘가 새로운 그룹이라 얘랑은 이렇게 뭐 트렌드 라인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갭 상승한 거는 이 그룹과 독립으로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적어도 금요일 것까지는 한 그룹으로 보고, 만약에 여기서 갭 상승을 한다고 쳐도 뭐 이런 데서 갭 상승하지 않는 이상 그냥 이 한 그룹으로 연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이 트렌드 라인을 그린 것이 이제는 여기서 다시 반등을 한 거를 봤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의 트렌드 라인을 그려주면 여기에서 왜 얘가 여기에 그 411.61에서도 같이 이렇게 튀어 올랐는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얘를 그냥 이제는 올랐으니까 얘로 이렇게 트렌드 라인을 그려줘야 나중에 여기에서 만났을 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두 개는 킵을 해놓고요. 그리고 뭐 다른 트렌드 라인 같은 것도 그릴 거가 딱히 없고, 뭐 여기서 로우 하이 레퍼런스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에 있었던 레벨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하락했다가 반등하는 분위기라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런 지지저항선들이 굉장히 클리어하게 나오죠. 그리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굉장히 중요한 다운 트렌드 라인이었는데 그냥 그 펀더멘탈로 뚫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다시 내려와서 얘를 만나게 되면 뭐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얘가 계속 올라가서 얘도 만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보여요. 그리고 지금 얘하고 여기가 지금 겹쳐 있어서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레벨이라는 게 따로 없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서 그 전에 있었던 이 레벨 때문에 얘가 무시당했었고, 그러니까 얘가 맞죠. 얘로 하는 게 맞고. 그래서 레벨들 하나하나 보면 뭐 미싱된 레벨들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468.35에서 470.88까지는 쭉쭉 치고 올라갈 수 있고, 489.60이 굉장히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얘도 이제 핑크색으로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얘가 굉장히 강한 놈이니까 빨간색으로 하나 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얘도 여기서 뭐 지지를 받긴 했지만 얘도 크게 의미 없는 애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에 이제 새로 만나게 될 레벨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얘 강하고 얘도 강하니까 여기서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 이 기세라면 이 두 개의 레벨도 그냥 뚫고 올라가서 475.60, 489.60까지도 그냥 475.20, 489.60까지도 그냥 쭉쭉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로서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죠? 아마존이네요. 네, 아마존. 여기서 밑에서 올라왔던 이 트렌드 라인에서 쭉쭉쭉 따라서 올라가는 분위기. 지난주에도 월요일, 화, 수, 목, 금 이렇게 됐는데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고
얘는 이미 여기서 뚫렸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목요일날 얘가 뚫리지 않았으면 여기서 저항받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요 삼각형에서 위일지 아래일지를 봐야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미 전주 목요일날에 뚫고 금요일날 지지를 받고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봤는데, 일단은 화요일에는 밀렸지만 이 다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고, 이렇게 지지를 받다 보니 수요일에는 힘을 내서 올라갔고, 하지만 이 핑크색으로 정해놓은 이 레인지에 상한선이 저항을 받았고,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그래서 이 삼각형에서 지금 지지를 받고 금요일도 도지를 만들면서 이 삼각형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에는 위로 올라갈지 아래로 내려갈지를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이렇게 내려온 게 다시 올라가는 게 힘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횡보죠. 그렇다는 얘기는 273.88이 지금 강하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보다는 이 레인지의 영향을 받아서 다시 얘는 뚫릴 때 핑크색 레인지 안에서 이렇게 횡보를 계속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봐야 된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뭐 왜 그런지 알겠죠? 지금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거는 얘가 세냐 얘가 세냐잖아요. 요 삼각형에서. 그런데 지금 얘가 이 밑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보다는 좀 더 세 보인다. 여기서 지지받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따라서 올라가는 느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저항을 받았고, 저항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받쳐주는 게 강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만 봤을 때는 다시 이 안쪽 레벨에 들어와서 뭐 여기서 지지를 또 받을 건지 뭐 그건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여기서 이 안쪽에서 장이 벌어질 확률이, 다시 말해서 이 트렌드 라인 쪽으로 브레이킹이 일어날 확률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더 있어 보인다 정도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처음으로 보는 마이크론이네요. 네, 마이크론. 와,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높여져 있는 이런 애들한테 레벨을 찍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에 있었던 게 있었나를 봐야 되죠. 그런데 지금 없죠. 지금 그냥 2025년부터 올르기 시작한 종목이라 뭐 여기 찍어주고 색깔은 파란색이죠. 새로 하는 거는 파란색. 그리고 뭐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 밑에도 해주면 좋겠지만 여기에서 지지를 받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 전에 거는 그냥 무시할게요. 그리고 여기에 지지선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트렌드 라인을 그려줄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하나가 있고, 여기서 지지받았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얘를 이렇게 끊어줘도 되긴 합니다만, 일단 얘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렇게 가파른 거는 가능하면 안 그려주는 게 좋은데 지금 안 그려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주는 게 맞고, 그리고 얘는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해주는 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지난주에 올라간 게 이렇게 됐고, 여기에서 레벨을 이렇게 그려주고 이 고점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겠죠. 물론 얘가 여기서 시가가 이게 그 전고점 가격이랑 같이 되어 있었으니까 뭐 지지를 받았다고 볼 수는 없죠. 이렇게 지지를 받았다는 건 이렇게 위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지지를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레벨로서는 아주 최적이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과 이 레벨이 이 그룹과 새로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다라고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뭐가 없죠. 뭐가 없다는 얘기는 그 레벨이 딱히 없죠. 그렇게 되면 여기서 뭐 피보나치를 그려주면서 이렇게 봤겠죠. 그래서 만약에 피보나치를 그려줬으면 여기서 이렇게 이 레벨로서 뭐 이렇게 봤을 텐데,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저항을 받기를 기대했는데 이미 수요일에 갭 상승하면서 떠버려가지고 오히려 얘가 지지선이 돼버렸죠. 아무 레벨이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주고 여기에서 292를 뭐 330 이 정도로 해주면 여기서 밑으로 내려와서 위쪽으로 해서 61.8%에 해당한 161.8% 라인에서 여기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피보나치를 해놓고요. 그래서 여기 이 레벨이 중요한 레벨이고, 여기서 뭐 로우 하이 레퍼런스 같은 거를 굳이 그려준다고 하면은 뭐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가거나 이 포인트에서 이 포인트로 가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가 그려지겠죠. 그죠? 그런데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이미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화요일에 올라갈 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저항선을 그렸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무슨 색? 오렌지색으로 로우 하이 레퍼런스. 얘는 트렌드 라인이 아니니까 그걸 구분하기 위해 색깔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로우하고 하이를 연결하는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도 넘어갔고 얘가 오히려 지지선으로 지금 작용을 해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 뭐 이 정도까지 계속 치고 올라가는 정도의 차트라면 뭐 그게 뭐 할 수가 뭐 특별히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직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 뜨고 있는, 그러니까 AMD라는 회사가 새로운 회사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 뜨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또 여기에서 얘가 왜 여기까지 해서 여기서 지지받았는지, 그러니까 패러렐 채널을 이 트렌드 라인 기준으로 얘를 만들어서 패러렐 채널을 했을 때 저항선 지지선이 돼버린 거죠. 저항선 지지선이 어떻게 되는지, 이 레벨이 지지선이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여기가 저항선이 된 거죠. 여기도 저항선이 됐고,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하고 요거만 해도 이렇게 저거가 된다, 분석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여기서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이제 거의 의미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요게 여기 있는 이 로우 하이 레퍼런스 라인과 패러렐 채널 가지고 뭔가 레퍼런스가 없는 지역에서의 지지 저항선을 새로 구축을 해서 그거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이 지지 저항선이 형성이 된다, 가격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위에도 뭐 특별히 없죠. 지금 뭐 이 위를 더 하려면 뭐 다른 방법을 또 써야 될 텐데, 일단은 여기서 뭐가 특별히 없으면 여기서 올라가는 이런 로우 하이 레퍼런스도 뭐 말도 안 돼 보이지만 이거나 이게 사실은 정석인데, 이거나를 가지고서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더 치고 올라가면 얘가 또 지지선으로 저항선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정도는 해놓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이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얘는 좀 무리입니다. 원래 정의가 제일 고점이기 때문에 얘로 하면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 돼? 결과론적인 분석이 되니까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레벨, 이 라인을 가지고서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뭐 다른 거 특별히 또 다른 게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 처음으로 분석을 해봤는데 이제 이걸 기준으로 해서 다음 주, 다다음 주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마이크론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새로운 놈 AMD네요. AMD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죠. 자, 얘도 아까 한 것처럼 되게 비슷하게 일단 호라이즌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여기 뭐 사실 뭐 여기까지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죠. 그리고 이 레벨이 지금 여기에서 조금 더 밀려 내려온 상황이니까 얘를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하는데 여기 많이 내려왔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밑에 얘로 뭐 해도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어디냐면 여기를 해도 상관은 없는데 그냥 얘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얘 때문에 여기로 간 것 같은데 이거는 아마 15분봉에서의 저점을 보고 한 거기 때문에 전체적인 데일리 차트에서 저점은 얘로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뭐 너무 가파르긴 한데 트렌드 라인을 여기에서 이렇게 그릴 수 있고요. 이거는
초록색으로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여기에서 일단 가까운 애를 먼저 찍었더니 조금 벌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 얘로 하는 게 맞네요. 그죠? 그래서 요 트렌드 라인이 있고 보시면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연결하는 선이 돼버렸죠. 얘가.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고점, 이 고점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도 뭐 로아이 레퍼런스를 하려면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가는 건데 이미 다 뚫렸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로아이 레퍼런스가 이거가 올라갈 때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뭐 갭상승 하면서 그냥 훅 치고 올라가 버려서 여기에서는 그래도 얘는 하나의 그룹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 여기에서 로아이 레퍼런스 하려면 여기 정도 되는데 그죠? 그래서 여기 됐을 때 뭐 여기에서 좀 사용 가능했었겠지만 이것도 문제는 뭐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 버렸고 네, 뭐 로아이 레퍼런스는 특별하게 할 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여기에서 새로운 시대라고 해야 되나요? 뭐 여기에서 이런 정도의 고점은 가능하고요. 여기서도 이런 저점은 필요합니다. 뭐 나중에 뭐 내려올 때 그때 그려도 되지만 일단은 뭐 이 정도는 그려놔도 되고 이 그룹과 이 그룹은 이제 독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이 여기서 고점이 나왔고, 그쵸? 그래서 얘를 좀 더 이제 그 줌인해서 보면 여기서 새롭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이 있는 걸로 봐야 되겠죠? 그죠? 여기 트렌드 라인도 되지만 뭐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거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그런 어저스트먼트는 이거가 완전히 뚫린 다음에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트렌드 라인은 얘가 맞는 겁니다. 이렇게 가는 트렌드 라인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이렇게 벗어났는데 지금 금요일에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이 돼서 컨펌이 됐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고점이 그러니까 다운으로 브레이킹이 되면 위에 거 그리고 그 내려오는 거가 브레이킹이 되면 아래 거를 보면서 이 트렌드 라인의 브레이킹이 확실히 있다. 얘는 걸쳐 있으면 브레이킹이라고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브레이킹이 된 상태죠. 그래서 브레이킹이 돼서 안으로 들어오면 그러면은 이 고점과 이 고점에서 이렇게 횡보가 이렇게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로아이 레퍼런스는 이미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제일 약한 놈으로 보고 요 트렌드 라인이 굉장히 강한 놈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횡보를 하면서 얘를 만나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고 올라가서 그 정고점을 공격하는 것과 그냥 이렇게 이 횡보에서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레인지 하한선에 닿아서 다시 올라가서 위쪽을 만나는 것과 강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나와서 여기 지지선에 맞고 올라가면 그 튕기는 공을 여기다가 튕기면 얘는 되게 세게 튕기는 애고 이런 레벨은 좀 덜 튕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왔으면 다시 올라갈 때 여기서 다시 되튀어서 내려올 확률이 높은데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고 이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를 받으면 다시 여기를 만났을 때 넘어갈 확률이 좀 더 높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고점에서 다시 되지 않고 인사이드 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고점은 먼저 고점보다 낮고 저점은 먼저 저점보다 높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서 브레이킹이 되기보다는 이 안쪽 레벨로 들어와서 횡보의 시작으로 보는 게 좀 맞지 않나. 그래서 AMD는 좀 전에 봤던 마이크론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이다. 그래서 일단은 횡보를 뭐 여기서도 이렇게 횡보를 해서 왔다가 이 트렌드 라인의 지지를 받는 바람에 결국은 뚫고 올라갔죠. 그래서 얘도 여기에 맞을지 안 맞을지를 보는 게 좀 포인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MD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브로드컴이네요. 브로드컴. 네, 브로드컴도 지난 한 3주 동안 횡보의 모습을 보였죠.
뭐 상대적으로 좀 작은 영역에서 횡보의 모습을 보였지만 금요일날 일단 뚫었지만 걸쳐 있어요. 아직 얘는 뚫었다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파란색이었다면 파란색은 이 저점이 얘보다 높으니까 이거를 브레이킹을 하면서 뚫고 올라가서 이 레벨의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다고 얘기하지만 이 경우는 아니죠. 걸쳐 있죠. 걸쳐 있으면 우리는 컨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브레이킹이 됐다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일시적으로 뚫기는 했지만 아직 브레이크 되지는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핑크색 레인지 뭐 그냥 단순해요. 이 핑크색 레인지에 아직 갇혀 있고 횡보가 이어지고 있으나 지금 약간 아웃라이어로 뚫고 올라갔는데 이게 계속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이 레인지를 벗어나서 새로운 게 되겠죠. 물론 그러다가도 다시 한두 바 만에 다시 안쪽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일단은 그래도 브레이킹이 된 거는 브레이킹이 되었다가 다시 되돌아왔다고 하지 이 레인지가 지켜졌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브레이킹이 되고 그것도 굉장히 세게 브레이킹이 됐는데 월요일 날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실적이 예정돼 있죠. 그래서 이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메타네요. 네, 메타. 뭐 메타를 빼기에는 제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520까지 갔으면 뺐을 텐데 다시 600 이상 넘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뺄 수가 없어요. 그래서 9개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건데 뭐 트렌드 라인 그대로 있고 이 밑에서 올라가서 이 핑크색 레인지를 드디어 벗어나서 목요일에 브레이킹이 됐죠. 이 핑크색 레인지가 브레이킹이 된 상황에서 물론 음봉도지 두 개를 만들어서 이 밑에서 올라오는 트렌드 라인, 요 트렌드 라인에서 저항을 받은 상황이 됐습니다. 물론 그 수요일에는 이 638.40 라인에서 저항받았지만 얘가 뭐 강하긴 강하죠. 강했지만 얘도 뭐 걸쳐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항받고 여기에서도 저항을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중 저항을 받은 겁니다. 여기서. 그래서 638.40이 뭔데 저렇게 강했지? 한번 볼까요? 638.40. 얘네. 그죠? 강해 보이죠? 네. 뭐 여기서는 크게 뚫렸기 때문에 힘을 못 썼지만 이런 데서 자잘하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줬었던 레벨입니다. 그래서 638.40 레벨에서 저항을 받고 일단은 밀려 내려왔지만 다행인 거는 위쪽으로 올라가는 음봉 도지지만 위쪽에서 형성된 도지를 만들어서 15분봉 보시면 올라가서 이게 지금 목요일, 화요일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장 막판에 오후장에서 올라가서 629.79도 뚫고 올라간 상황에서 장이 마감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629.79를 한참 위쪽에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할 수 있고 뭐 이 밑에까지 620.85까지 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메타는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고 이 핑크색 레인지 안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일단은 이 트렌드 라인과 핑크색 레벨 사이에는 이 영역에서 장이 형성되면서 이 다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나고 이 업 트렌드 라인 위로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밀려 내려와서 다시 핑크 레인지 안쪽으로 들어올 것인지를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 처음으로 9개를 했는데 꽤 시간이 걸리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관심 있는 종목을 따로따로 이렇게 마킹을 해드리니까 그거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6월 5일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토요일 동영상을 제 시간에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일요일 동영상은 확실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동영상은 제대로 시간에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9개 종목을 좀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관련돼서 질문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셔도 되고 뭐 메신저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네, 가능하면
어차피 무료니까 가능하면 잘 대응해 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3일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서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영국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